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주요 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570억 원어치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보고한 일본산 제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6천여 건, 시교육청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4천여 건의 일본산 제품 구매가 이루어진 내역이 담겼습니다. 구매 금액만 570억 원에 이릅니다. 미쓰비시, 파나소닉 등의 기업 이름이 보입니다. 모두 국무총리실이 2012년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299개 명단에 오른 기업입니다. 서울시와 주요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여과 없이 구매해온 점이 확인된 겁니다.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행정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구입한 거 방송 장비, 의료기기, 이런 수질 측정기, 누수 탐지기, 말하자면 조금 특정한 분야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대체가 쉽지 않은. 홍성룡 의원은 자치단체가 경쟁 계약도 아닌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샀쓰는 행위만큼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하고 징용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신 분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서는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게 저는 맞다. 최근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국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부터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주와 포항 등 한반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수도권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후 시설물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기대 서울시 의원은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조기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 동남부 지역에서 지진 발생이 잇따르면서 수도권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많은 인구와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어 만약 강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시철도나 병원 같은 공공시설물은 어느 정도 내진 설계가 이루어졌더라도 민간 시설물이나 다세대 주택, 필로티 건물 등은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스관이나 수도관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는 또 앞으로 발생할 재난재해 사건에서 어떤 사회 경제적 피해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물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들의 내진 성능 강화와 또 이렇게 유지 보수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지진 대응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지질 환경을 고려한 지진 안전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진 방제 정책 연구 및 교육 훈련 거점 기구 역할을 수행할 서울 지진 안전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설물 실태 조사와 유지 보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청년 실업난이 심해지면서 졸업을 연기하거나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원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한 서울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환 서울시 의원이 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작구 지역의 11개 필지는 지난 1월 30일 전국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에 따라 노량진 지역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청년 일자리 센터가 설치되고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와 일자리 플러스 센터, 청년 일자리 카페 등의 운영이 추진됩니다. 김정환 의원은 지역 의원으로서 노량진 지역이 청년 세대를 넘어 세대별 일자리 연계성을 높이는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돼 기쁘다며 동작 직업교육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남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노후 인프라의 지진 재난 안전 및 보건력 강화를 위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 도시 인프라 노후화와 지진 환경, 서울시의 지진 환경 분석 및 대응 시스템 연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서울시 노후 시설물의 지진 재난 안전 및 보건력 향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 10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고 지적하며 수준별 교육과 체험 중심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 설계 도입과 내진 보강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봄의 온기를 미리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난해 임시 개장한 서울식물원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식물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 화면에 다 담기지 못할 정도로 실제로 보면 정말 크고 아름다운 식물원이 서울에 생겼습니다.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 서울식물원은 지난해 10월 임시 개장 이후 지금까지 벌써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을 쓸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오는 5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식물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설 운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원과 휴원, 또 관람 시간에 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시설의 이용 허가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또 식물 관련 교육, 전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담겼죠. 이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임시 개장 넉 달여 만에 방문객 100만을 훌쩍 넘었다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굉장한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식물원만의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데요. 서울식물원의 주 공간인 온실식물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는 디자인부터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돔 형태의 온실일 겁니다. 하지만 여느 식물원들과 달리 서울식물원의 온실은 이 오목한 접시 모양을 띠고 있죠. 다음으로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축구 경기장 70개 정도를 모아놓은 정도의 크기. 여의도 공원의 2배가 넘는 이 식물원의 크기는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과 또 식물 문화를 만날 수 있어서 마치 돌아다니다 보면
세계 여행을 온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식물 외에 소소한 볼거리들이 풍부하다는 점 또한 인기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식물원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또 어떤 볼거리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네, 혹시 씨앗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씨앗에 대해 공부하는 도서관 아닌가요? 왠지 그렇게 느낌이 네.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씨앗 도서관은 서울식물원이 운영하고 있는 재미있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떤 걸 대출해 주냐면요. 바로 씨앗을 대출해 줍니다. 하지만 씨앗을 대출해 가서 갚을 필요도 없고요. 이자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다만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듯 대출해간 씨앗을 심어서 키우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다시 씨앗을 반납하면 되는 거죠. 열매나 씨를 맺지 못하더라도 식물을 키운 일지를 내면요. 다음에도 씨앗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오는 3월까지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씨앗 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도시에 살면서 식물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됨과 동시에 또 식물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린이 정원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정원이나 채소밭을 가꾸는 활동인 가드닝이나 식물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 야외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죠. 또 정원사 비밀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식물원에서는 식물이나 식물 설계를 한 이들의 이야기만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서울식물원의 정원사 비밀의 방에서는 실질적으로 식물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원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노트와 작업도구, 또 씨앗 보관함 등을 표현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입춘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새싹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과 또 연인과 친구와 함께 계절에 상관없이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식물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식물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다 아름다운 서울 도심 속 정원, 서울식물원이 가꿔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는 텀블러 사용을 SNS에 인증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텀블러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인증하면 노 모어 플라스틱 아일랜드 캠페인에 한 건당 1,000원씩 적립돼 제주도 환경보존 활동과 세계 자연기금 등에 적립 기부됩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신원철 의장은 각종 외부 행사로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커피 한 잔당 100원에서 500원씩 할인받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순간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환경을 살리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컵,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프리 도시를 선언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규제 및 단속 강화, 비닐봉지 없는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이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외풍도 막을 수 없는 단칸방에서 칼날 같은 겨울을 보내야 하는 서울시 주거 빈곤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 빈곤이 심각한 도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입니다. 심각한 것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주거 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민생위는 밝혔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현장 방문을 마치고 동자희망나눔센터 지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주거빈곤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생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봉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더 나은 조례와 정책을 만들겠다며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의정 활동으로 어려운 민생을 시민들과 함께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